지난 시간까지는요, 인체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학적 원리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평형, 안정성, 무게중심, 기저면, 인체지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개념은 다 기억나시죠? 이번 강부터는요,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공부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속도는 뭐고, 속력은 뭐고, 가속도는 뭐고, 이런 정도의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강은 기본적인 개념 몇 개만 외워주면 그게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에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강이에요. 아주 점수 따기 좋죠. 자, 그래서 도입 부분을 보니까 도입 부분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물체의 궤적이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선운동이라고 한다. 그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직선적인 선운동이 있고 곡선적인 선운동이 있다. 이런 개념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운동을 분석할 때 물체의 물리량은 크기만을 가지는 스칼라량이라는 것이 있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벡터량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벌써 시험 문제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벡터는 뭐고 스칼라는 뭐고 이걸 구분하는 문제 반드시 나오겠죠? 그러면 스칼라는 뭐고 벡터는 뭔데? 이러면 그걸 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은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크기만을 가진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크기만을 따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다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모두 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사람이요, 앞으로 3걸음을 걷고 뒤로 2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총 움직인 거리는 몇 걸음인가요? 5걸음입니다. 그 5걸음이 그 사람이 움직인 총 물리량의 크기예요. 그런데요, 방향이라는 측면을 고려를 하면서 이 사람의 걸음거리를 다시 생각을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앞으로 3걸음을 걸었다가 다시 뒤로 2걸음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앞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1걸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총 5걸음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방향으로는 1걸음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기와 방향을 모두 따진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그걸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다. 벡터량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걸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뒤에서 다시 나와요. 지금은 스칼라의 개념은 대략 그런 거구나. 벡터의 개념은 대략 그런 거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입 부분의 2번째 문단에 보니까 그래서 스칼라량과 벡터량의 예, 거리와 변이의 사례, 속력과 속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이 있네요. 이제 그런 걸 공부하러 뒤에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이 강에서 첫 번째 보실 내용은 변위라는 개념하고 거리라는 개념입니다. 말만 조금 어려울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중학교에서 배웁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요, 어떤 꼬맹이가 책을 놓고 갔는데 하필이면 과학책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놈거지 하고 이름을 찾느라고 뒤적뒤적 해봤는데 거기에 변위, 거리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속도, 속력 이런 개념도 있고요. 중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선 이 그림부터 보시죠.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80km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좀 해보죠.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직선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80km만 달리면 도착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경치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길 잃어버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러는 사람들은 고속도로로 잘 안 가고 국도로 달립니다. 꾸불꾸불하면서 볼 거 다 보고 중간에 밥도 먹고 이러면서 도착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건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요. 저는 집은 마포고 학원은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고속도로로 잘 안 갑니다. 중간에 빠져서 국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봄이나 가을철에 경치가 끝내주거든요. 자,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 거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80km면 가는데 저처럼 꾸불꾸불 경치를 구경했더니 220km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불꾸불 가는 동안에는요, 어쩌면 출발점의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경로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방향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집에서 학원까지 가기 위해서 운전한 총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요? 220km입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제가 출발한 점하고 도착한 점을 직선으로 그으면, 그래서 방향을 고려해서 그게 몇 킬로미터인데 라고 말한다면 80km라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봐주세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를 직선으로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이 직선으로 이동한 거리는 80km예요. 그걸 변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위는요, 방향이라는 걸 고려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거리라는 건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이동한 총량을 말합니다. 방향을 따지지 않아요. 앞으로 10걸음, 뒤로 10걸음, 그러면 20걸음이잖아요. 이동한 거리는 20걸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출근을 하는 동안에 꾸불꾸불 경치를 구경하면서 이동한 그 총량을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도입해서 스칼라는 뭐고, 벡터는 뭐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내려왔잖아요. 금방 공부했던 변이나 이동거리를 가지고 스칼라나 벡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동거리라는 건 방향을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향을 가지지 않고 오직 크기만을 따진다. 그러면 스칼라다 벡터다? 스칼라다. 이번엔 변인데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으로 움직인 거리만을 따진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중요하게 다룬다. 즉,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다룬다. 모두 따진다. 모두 가진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변이는 스칼라입니까? 벡터입니까? 당연히 벡터겠죠? 자, 다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금방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변위,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거리, 그리고 그 직선의 방향, 벡터다. 그리고 출발에서 도착점까지를 화살표로 표시한다. 이동거리,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길이다. 스칼라량이고 물체가 이동한 경로를 모두 표시한다. 꾸불꾸불 뒤로 되돌아온 것까지 다 표시한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변위와 거리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벡터나 스칼라라는 개념도 알게 되셨습니다. 날개 부분에 벡터와 스칼라를 구분하고 그 사례들을 적어드린 게 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집니다. 우리가 뒤에서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걸 배워요. 그리고 질량, 속력, 에너지, 일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배운 다음에 공부하신 다음에 여기로 다시 와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왜 벡터인가? 그것들은 왜 스칼라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외우시면 쉽게 외워집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뒤에 걸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외우시라고요. 혹시 나중에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별표 한 5개 쳐놓으시고 반드시 암기 이렇게 표시해두세요. 2015년에는 거리와 변이를 이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다음 중 거리와 변이를 설명한 것 중 바른 것이랍니다. 문제는 굉장히 뻔하겠죠? 우선은 개념을 물을 테고 그 다음엔 이런 것들이 스칼라계, 벡터계 그런 걸 묻겠죠. 자, 1번에 보니까 거리와 변이는 똑같이 스칼라다. 땡. 그죠? 2번은 400m 곡선 트랙을 달릴 경우에 거리와 변이는 모두 400m래. 아니죠. 거리는 400m가 맞지만 방향을 고려하는 변위에서는 원점으로 돌아왔네? 움직이질 않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변위의 개념으로 저를 판단하나 봅니다. 제가 그 먼 데를 출근을 했다가 항상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은 변위로 따져서 0? 얘는 하는 일 없이 항상 0이네? 이러고 있나 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하고 반찬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자, 뭐 어쨌든 그러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거리는 벡터래요. 그리고 변이는 스칼라랍니다. 맞나요? 틀렸죠?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크기만을 가지고 있다.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게 맞는 거네요. 자, 기출문제를 하나를 봤는데 그런 질문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출문제만 풀면 되나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봤는데요. 출제자들이 바보입니까? 똑같은 문제 이제 안 납니다. 게다가 2017년부터 문제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는 건, 출제자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거에 대한 팁을 얻자라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서 똑같은 문제가 날 거에 대비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어쨌든 거리와 변이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